여러분, 공부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시험 준비나 특정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 혹은 직장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등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학문을 외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쌓아 올리는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생존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학업에 매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퇴계 이황 선생님은 학문을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을 넘어서 곧 수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이 지식 습득을 넘어선 그 무엇이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왜 퇴계 선생님께서는 학문이 곧 수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학문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계 선생님의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통해 학문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닫고 인격을 완성하며 나아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학문의 참된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학문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찾아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학문이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배움에 임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강조하신 학문과 수양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문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 즉 외부의 정보를 머릿속에 축적하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내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모든 행위는 결국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탐구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비판적인 지혜를 얻고 탐욕이나 어리석음, 편견과 같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며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는 것이 학문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양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욕심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우리의 본래 순수하고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통제와 절제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즉,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꾸준한 노력을 수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학문과 수양은 과연 따로 떨어진 것일까요? 퇴계 선생님의 말씀처럼 학문이 곧 수양이라면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학문이 없이는 올바른 수양의 방향을 잡기 어렵고 수양이 없이는 학문이 단순한 지적 유희에 그칠 뿐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문은 수양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수양은 학문이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튼튼한 토양 없이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수양 없이는 학문의 지혜가 삶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학문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수양은 그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학문이 단순히 지식의 축적에 머무르지 않고 깊이 있는 성찰과 인격 함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합니다. 학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여 내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이 튼튼한 뿌리를 바탕으로 수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오래 버틸 수 없듯 수양 없는 학문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위험마저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학문을 단순히 지식 습득의 수단으로만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학문에 매달려 온 것은 아닌가요?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학문이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묻게 합니다. 학문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내면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학문이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 속에서 학문이 곧 수양이라는 가르침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평생을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결코 권력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벼슬을 사양하거나 잠시 물러나 은둔하며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정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며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는 외부의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학문적 신념과 도덕적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꾸준한 수양의 과정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왕권 다툼과 붕당 정치로 혼란스러웠고 많은 이들이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지조를 잃거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이러한 외부의 경랑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지키고 학문을 통해 도리를 탐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그는 학문이 단순히 과거 시험을 위한 수단이나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른 도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근본적인 길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서 학문과 수양이 분리되지 않은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계 선생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학문은 곧 수양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공부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암기하고 이론을 탐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지식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배운 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목표임을 제자들에게 주입시킨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통해 학문이 어떻게 수양으로 이어지는지 직접 보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퇴계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짧은 이야기는 이러한 가르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퇴계 선생님께 "선생님, 글을 많이 읽으면 학문이 깊어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는 학문의 깊이를 읽은 책의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식의 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퇴계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신 후 글을 읽되 마음을 닦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면의 성숙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학문은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지식은 껍데기일 뿐 수양이 없으면 진정한 학문이 아니라는 퇴계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는 지식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다듬는 과정이 수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학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습득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격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타인을 해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학력과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의 지식이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들을 목격합니다. 반대로 지식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바르고 겸손하며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수양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존경받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회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들은 지식보다는 지혜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변을 밝힙니다.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은 학문이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과정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지식과 인격이 조화롭게 발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학문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식 습득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문을 통한 수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계 선생님은 독서, 성찰, 그리고 실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학문과 수양을 통합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첫째, 독서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힙니다. 단순히 학습 교재나 정보성 글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고전이나 철학서, 문학 작품 등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책들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퇴계가 말하는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을 성찰하는 독서여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고 그 속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며 나아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며 그 내용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 마음속 어떤 부분을 흔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책 속의 지혜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퇴계가 강조한 독서의 본질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을 수양하는 행위와 직결됩니다. 둘째, 성찰입니다. 성찰은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후회되는 일은 없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일기 쓰기나 명상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꾸준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깊이 성찰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학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용기 있게 실천하며 인격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실제 생활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의에 맞서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지 않고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것이 퇴계가 추구했던 학문의 목표였습니다. 지식과 성찰이 행동으로 발현될 때 비로소 학문이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들은 비단 옛 선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시니어 세대에게 학문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귀한 경험들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들을 정리하며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것도 훌륭한 학문이자 수양입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수양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나눔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학문을 통해 마음을 닦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읽었던 책 한 구절을 떠올려보고 그 의미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있었던 일 중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반성하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듯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학문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학문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원한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씀, 학문은 곧 수양이다는 단순히 오래된 옛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이며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문을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만 여기기 쉽지만 퇴계 선생님은 학문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을 닫고 인격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보셨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끌어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내면 성숙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즉 마음을 닦는 수양의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때로는 오만함이나 이기심으로 이어져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요리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기술이 올바른 윤리적 기준 없이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수양과 결합된 학문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적 만족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들며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에도 이바지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학문을 통해 마음을 닦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마음을 울리는 책 한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작은 노력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퇴계 선생님이 강조하신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며 우리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이 여정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계 선생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인 거경과 궁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경건한 마음으로 사물과 이치를 탐구하여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